이순신은 남해의 조용한 물길을 돌아다니며 마치 유령처럼 남아있는 병사들과 흩어진 전선들을 찾아 끌어모으고 있었어. 짙은 안개가 바다 위를 덮었고 파도는 마치 슬픔처럼 조용히 흘러갔지. 한때 웅장했던 수군은 이제 초라하고 텅 비어버린 유령 함대 같았어. 평강이 그런 이순신을 바라보며 투덜거렸어. 영감, 패도 없고 사람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싸워? 이순신은 아무 말 없이 깊고 어두운 바다를 응시했지. 그러는 사이 조정은 마지막까지 정신 못 차리고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 그들은 이순신에게 명령했어. 남은 빈약한 전선과 패잔병을 가지고 바다를 떠돌지 말고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와라. 수군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버리겠다는 미친 짓을 벌이려 한 거야. 이순신은 비통한 마음을 가슴 깊이 숨긴 채 장계를 올렸어.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우면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야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평강은 그 장계를 보고 조용히 이순신을 바라봤어. 그의 깊은 눈동자에선 포기하지 않는 단호함이 느껴졌지.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영감, 멋지긴 한데 정말 어쩌려고. 이순신은 짧게 숨을 내쉬며 조용히 대답했어. 싸워야지. 외놈을 살려둘 순 없지 않느냐. 그 순간 문득 평강의 머릿속에 외놈들에게 빼앗겼던 재물들, 쓸려가 버린 소중한 것들의 모습이 떠올랐어. 그녀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길이 일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지. 그녀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래, 외놈 집자식은 절대 용서 못해. 절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어. 그녀의 푸른 머리칼이 안개 속에서 더욱 짙게 빛났고 조용한 남해 위로 긴장과 결의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어.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싸움 역시 끝나지 않았어. 보성을 떠나 장원 땅 회령포에 도착한 건 8월 18일. 흐릿한 안개가 자욱하게 바다 위를 덮던 날이었어. 배에서 내리는 병사들의 발은 무겁고 젖은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마저 축 처져 있었지. 하늘은 낮게 깔린 회색 구름에 덮여 빛 한 줄기 없이 어두웠고 회령포의 바닷바람은 짠 냄새를 품으며 병사들의 피부를 차갑게 스쳐 지나갔어. 탄강은 떨리는 숨결을 내뱉으며 주위를 둘러봤어. 병사들은 하나같이 기운이 빠져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아 있었어. 곳곳에서 들려오는 건 깊은 한숨과 체념에 찬 중얼거림 뿐이었지. 다음 날 8월 19일 아침이 밝았어. 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의 취임식이 준비되었지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어. 병사들은 초라한 군복을 걸치고 창백한 얼굴로 진영 중앙에 모여 앉아 있었지.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은 바래고 찢겨 나갔고 나뭇가지들이 비틀린 채 병사들의 낮은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어. 이순신이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 그는 조용히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지. 그 눈길엔 분명한 슬픔과 깊은 아픔, 그러나 그 모든 걸 삼키고도 남을 의연함이 담겨 있었어.
병사들은 숨을 죽였고 국호 고요 속에서 이순신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어차피 모두 죽는다. 그 순간 바람조차 숨을 멈춘 듯 주변은 완전한 침묵으로 빠져들었어. 왕을 위해 싸우란 얘긴 하지 않겠다. 날 위해 싸우란 얘기도 하지 않겠다. 이순신의 두 눈엔 불길처럼 타오르는 결의가 비쳤고 그의 말은 병사들의 마음속으로 깊게 파고들었어. 어차피 죽을 거면 싸워보고 죽자. 내가 그대들을 쓸쓸하게 보내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하게 울려 퍼졌고 그의 숨결이 바람을 타고 병사들의 얼굴을 스쳤어. 죽어도 내가 그대들보다 먼저 죽겠다. 외롭지 않을 것이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엔 아주 잠깐이었어. 병사들의 눈빛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한 병사가 주먹을 하늘로 높이 쳐들며 소리를 질렀어. 이순신 장군 만세! 함성은 바람을 타고 진영 전체로 퍼졌고 마치 불길처럼 번져 모든 병사들을 감쌌지. 방금 전까지 체념에 빠져있던 병사들의 얼굴이 환희와 투지로 바뀌었어. 평강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 그녀도 모르게 외쳤지. 영감 멋있다! 진짜 미쳤어! 옆에서 온달 역시 붉은 머리칼을 바람에 휘날리며 소리쳤어. 어차피 죽을 거 끝까지 싸우자. 병사들은 다시 한번 함성을 내질렀고 그 뜨거운 목소리는 마치 바다 위를 태울 듯 힘차게 울렸어. 평강은 문득 주위를 둘러봤어. 방금까지 어둡고 습기 가득했던 회령포의 풍경이 이제는 전혀 다른 빛깔을 띠고 있었지. 병사들의 결연한 표정과 이순신의 굳건한 눈빛. 그건 분명 작은 희망이었고 누구도 감히 꺾을 수 없는 의지였어. 그 순간 평강은 직감적으로 알았어. 바로 여기 회령포의 차갑고 외로운 바닷가에서 모두가 포기한 바로 이 땅에서 이순신의 전설이 다시금 강렬하게 피어나고 있다는 거야. 9월 7일 날카롭게 차가운 바람이 회령포의 군막을 흔들었어. 탐망군관 임준영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보고했지. 장군, 외놈들의 선박 55척 중 샴 3척이 이미 어람포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바다가 잔뜩 긴장한 듯 먹구름을 짙게 머금고 있었고 평강은 소식을 듣고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전장의 긴장감이 피부를 파고들기 시작했어. 이순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깊은 눈은 이미 바다 저 멀리를 응시하고 있었어. 그날부터 진영은 숨죽인 채 고요하지만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9월 9일 이순신은 직접 병사들에게 소 5마리를 잡아 푸짐하게 먹였어. 진영 전체가 고기를 굽는 향기로 가득 찼고 병사들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으며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어. 하지만 그 웃음의 뒤편엔 두려움과 결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 평강이 온달에게 낮게 속삭였어. 온달, 이거 마치 마지막 만찬 같지 않아? 온달은 조용히 대답했어. 그러니까 제대로 먹어둬야지. 힘이라도 있어야 싸우지 않겠어? 그 말에 평강도 말없이 고기를 입에 넣었어. 불꽃이 튀고 고기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가슴 한쪽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 9월 14일 아침 안개가 진영을 삼키듯 두껍게 덮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탐망꾼 임준현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 장군, 적선 200여 척이 어란진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중 55척은 이미 어란진 항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진영 전체에 정막이 흘렀어. 병사들은 공포와 불안 그리고 의지가 교차한 얼굴로 이순신을 바라봤어. 하지만 이순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병사들 앞에 섰지. 평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에 땀이 고이는 걸 느꼈어. 200여 척, 그 중에서도 55척은 이미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어. 우리에게 남은 전선은 고작 12척뿐. 숫자만 봐도 숨이 막혔지. 하지만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고 낮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말했어. 숫자로만 따지면 우린 이미 진 싸움이다. 하지만 싸움은 숫자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바다를 버리지 않는 한 적은 결코 이 바다를 가질 수 없다. 이순신의 말에 병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를 믿고 있었어. 탄광은 마른 침을 삼키며 온달의 옆에서 속삭였지. 온달, 우리가 미쳤거나 영감 미쳤거나 둘 중 하나겠지? 온달은 웃으며 대답했어. 둘 다일 수도 있고. 형광은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지만 마음속에선 폭풍이 일고 있었어. 죽음이 손짓하는 전투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어. 12척의 작은 배로 수백 척의 외놈 대선단과 싸워야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말이야. 이순신은 긴 밤 동안 지도를 펼쳐놓고 초하나의 의지에 조용히 어둠 속에서 전투 지점을 신중하게 골랐어. 그리고 마침내 결정한 곳이 바로 명량이었어. 병사들 사이에선 올 돌목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평범한 바다가 아니었지. 그 길목은 바닷물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좁아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엄청난 물살이 거칠게 휘몰아치며 울부짖는 곳이었어. 파도 소리는 마치 하늘과 땅이 부딪히듯 요란했고 그 물살은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며 마치 폭포처럼 떨어져 내렸어. 흐름이 너무나 격렬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배가 산산조각날청 됐지. 하지만 이순신은 그곳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그곳을 택한 거였어. 형광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놀란 얼굴로 이순신을 쳐다봤어. 영감, 천잰데 여기를 어떻게 알았대? 좁은 길목에서 놈들을 몰아친다. 와, 대박인데. 근데 쉽진 않을 텐데. 평강의 목소리엔 기대와 걱정이 함께 섞여 있었어. 온달도 그녀 옆에서 좁은 물길을 내려다보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지. 맞아. 쉽진 않지. 저 물길 봐. 미쳤어. 여차하면 우리도 뒤집혀서 끝장날 수 있어. 이순신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지. 그래서 놈들도 방심하는 거야. 자신들의 숫자가 많다고 자신하고 있을 테니까. 놈들은 아직 모를 것이다. 올돌목이 우리의 편이라는 걸 말이지. 형강은 그 말을 듣고 머리칼을 뒤로 쓸어넘기며 씩 웃었어. 영감, 제대로 도끼 품었네. 이거 완전 목숨 걸고 가는 거네? 이순신은 고개를 끄덕였어. 그의 눈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 그렇지. 죽기로 싸워야지.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올돌목의 비명처럼 진영을 훑고 지나갔어. 평강 가슴이 빠르뜨기 시작했어. 죽음을 각오한 전투.
이순신이 택한 이곳 명량의 좁고 격렬한 물살처럼 그녀의 심장도 이제 격렬히 흔들리기 시작했어.